안녕하십니까. 종로기술사학원에서 제공하는 출퇴근길 기술사 공부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성민 인사올리입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만 꾸준히 청취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1교시 용어 모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용어만 정리함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쉽게 건축 시공 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길을 활용한 기술사 공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포졸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콘크리트 배합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졸란 하니까 여러분 낯설지는 않죠. 네, 과거에 포졸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잠재 수경성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수업 시간에도 했었죠. 자, 그때 포졸란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포졸란이라는 놈은요, 네, 이거 좀 그러네요. 예, 조금 이쁘게 크라우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포졸란이라는 놈은, 네, 수경성이 있어요, 없어요? 수경이 없어요, 수경성이. 얘는 누구랑만 조인트가 되냐면 수산화칼슘하고만 조인트가 되죠. 수산화칼슘하고만 조인트가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CA 그쵸? OH2 요거죠. 네, 수산화칼슘. 얘하고만 조인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하고 시멘트하고 그쵸? 잠재 수경성 반응이 제가 설명했을 때 물하고 시멘트가 먼저 1차 반응을 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1차 반응에서 생긴 게 뭐예요? 수산화칼슘이죠. 예. 이 수산화칼슘이랑 물이랑 합쳐져 갖고 2차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물과 시멘트가 다인, 즉 다시 말해서 포졸란이 없는 가운데서 물과 시멘트로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수화율이 올라가겠죠. 수화율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1차와 그쵸? 1차와 2차 반응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수화열은 적정해집니다. 예. 바로 이 포졸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포졸란 시멘트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수경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경성은 아니나 물에 의해 석회와 화합하면 경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과 석회가 화합하면. 물과 물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석회가 화합하면, 석회가 뭐야? 시멘트지, 뭐. 그럼 얘는 물 시멘트죠. 얘가 뭐야? 1차 반응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쵸? 예. 자, 그래서 얘는요,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대시키고 내화학성, 수밀성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포졸란의 분류를 보면 천연 포졸란하고 인공 포졸란이 있죠. 예. 자, 만약에 또 혼화제의 분류를 하게 되면 고로 플라이는 포졸란이에요. 예. 그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실리카륨까지. 자, 그래서 포졸란 반응에서 효과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랑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였어요? 워컬비트의 개선 효과가 있었고, 재료 분리 및 블리딩이 감소됐었고, 수화열이 감소됐었고, 초기 강도는 감소하나 장기 강도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수밀성이 향상됐고요. 인장 강도와 신장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여러분 배웠었죠.
똑같습니다. 예, 보세요. 워커빌리티 향상되죠. 수화열이 감소되니까 온동력에 대한 온도운열에 대한 균열을 방지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자, 이러한 꽁구리가 있을 때, 예, 이런 꽁구리가 있을 때, 이 꽁구리는 어떻게 되죠? 메스라고 본다라면, 메스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예, 두께가 80cm 이상, 그쵸? 그 다음에 하단이 구속된 벽체, 그쵸? 얘는 몇이야? 얘는 50cm 이상. 얘는 메스라고 보죠. 그쵸? 자, 얘가 두께가 80cm야. 그러니까 80cm 이상이니까 당연히 뭐 한 1200 정도 잡을까요? 네, 1200 정도 잡읍시다. 자, 1200 정도 잡아 있는 이 메스 콘크리트에서 만약에 이 혼화 재료인 포졸란이 없다라면 요 가운데 있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요 가운데 온도가 75도씨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0도. 그쵸? 그러면 온도 충격이 발생돼. 왜? 2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얘는 뭐야? 온도 충격이 발생되죠. 얘 온도 충격이 발생되면 당연히 온도 균열이 발생되고, 온도 구배가 발생되고 온도 균열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온동력의 균열을 방지하고요. 강도 증진하는 시죠. 그 다음에 초기 강도 증진되고 실리카가 많으면 장기 강도도 증진된다. 불이냉 감소되고 백화 현상. 뭐 똑같은 얘기지. 포졸란 현상이랑. 그쵸? 수밀성이 향상되지. 당연히 내화학성 향상, 성형성, 보수성, 투수성이 줄어든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유의사항을 보면 단위수량이 증가해서 강도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왜 몇 프로 이상 얘는 보통 하냐면 20% 정도밖에 안 해요. 즉 5% 이상일 때와 5% 미만일 때로 나눠지는데 얘는 뭐야? 혼화제였죠. 그쵸? 얘는 뭐야? 혼화제였죠. 예, 요거였죠. 얘네들은 뭐야? A제 감수제, 뭐 고성능 A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이런 것들이 혼화어이였고, 그 다음에 혼화아이인 이 혼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죠? 포졸란, 고르슬레고, 플라이애시, 팽창제, 실리카용 이런 것들이 혼화아이였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5% 이상 섞은 건 맞아요. 그런데 20% 이상 섞으면 강도에 불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 너무 오랫동안 양생이 되다 보니까 수화열은 저감되지만 너무 오랫동안 양생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강도 증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약함으로 유의해야 되고, 표면활성제 혼화제는 포졸란이 흡착되기 전에 식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유의해야 된다. 포졸란은 실리카즘으로 탄산가스의 탄산화되기 심으로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콘크리트 배합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야, 이 콘크리트 배합이 나왔어요. 콘크리트 배합. 네. 콘크리트 배합. 이 콘크리트 배합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 그쵸? 물, 그쵸? 골재, 그 다음에 장골재, 그 다음에 혼화 재료죠. 얘가 배합된 상태죠. 그쵸? 예. 얘가 배합된 상태예요.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반죽줄기가 증가하고 타설이 쉬워야 되겠죠. 그쵸? 예. 타설이 쉽게 시공성을 발휘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배웠어? 그렇죠. 감수제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냐면 유동화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유동화제는 언제 써요? 그렇죠. 90분 이상 지났을 때, 120분 이상 지났을 때, 그쵸? 그 90분, 120분은 여러분, 레미콘 공장에서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해갖고 타설 완료 시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 레미콘 공장 출발, 그쵸? 그 다음에 현장에 와갖고 대기, 그쵸? 그 다음에 타설 종료. 그쵸? 얘가 몇 시간이라고? 얘가 90분.
또는 120분. 그쵸? 2시간이죠. 예, 요때 유동화제가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배합 시에 단위 수량이 커지면 콘크리트 반죽 줄기가 증가되겠죠. 예, 예. 시멘트, 물, 골재, 장골재, 혼화조류의 반죽 줄기가 증가된다는 게 단위 수량이 컸을 때는 타설은 쉬워지나 중량차에 의한 재료 분리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착 성능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물결합 대비는 적게 하고 굵은 골재 최대치를 수는 크게 하고 단위 수량은 감소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굵은 골재의 최대치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얘는. 그렇죠. 이 굵은 골재가 콘크리트의 뭘 좌우해? 강도를 좌우합니다. 예, 강도를 좌우해요. 예. 자, 그래서 물결합 제비는 시멘트 페이스트 중에 물과 결합해서 중량 100분율, 그 다음에 물결합이 높을수록 강도가 저하되고 공분율이 많아서 건조 수축에 의한 콘크리트 균열 발생이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슬럼프지도 마찬가지로 작업은 쉽지만 브리딩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굵은 골재가 몰터부터 분리되는 제로율 인상. 그렇죠.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죠, 20또는 25mm. 그 다음에 장골재율. 자, 장골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장골줄이 커지면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왜? 물하고 시멘트하고 장골재하고 섞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단위 수량. 콘크리트 일류배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중량.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 슬럼프가 커지나 강도는 저하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기량 같은 게 봤을 때, 자, 공기량도 4에서 6% 정답이 일반적인 표준이고요. 자, 강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굵은 골재는 크게 하고 장골재는 낮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구성은 어떻게 돼요? 내구성. 콘크리트 내 공구 줄이고 건조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 시공성을 향상시켜야겠죠. 적정량의 유동화재 사용해라. 그 다음에 수밀성은 어떻게 돼? 실리카겔 채택에서 수밀성 향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세한 입자 혼합, 브리딩과 재료 분리를 감소시켜라. 그 다음에 안정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는 어떻게 된다? 양부는 컨스니티, 즉 반죽에 좌우되고 워커빌리티가 좋다는 것은 작업성은 좋으나 재료 분리 저항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콘크리트 배합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하고요. 그 다음에 포졸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이 콘크리트 배합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서술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용어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감사합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종로기술사학원 용어 설명반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이론을 보완하고 싶다면 에어클래스의 기술 지침반으로, 진행자 윤교수 스타일의 모의고사반을 원하신다면 윤스터디를 종로기술사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